음. 지갑시? 나 램 하나만. 아니 진짜 이번엔 확실한 정보. 이번엔 4800 클럭 간다니까? 램 세일? 지갑시 이거 램 세일. 협찬 1850K 어벤져스 에디션? 이게 뭐야? 어벤져스? 포장이 바뀐 건가? 헐크 화났는데? 뿔딱 뽑았나? 아 1900K보다 0.1 클럭이 낮아졌다. 지갑시? 이거 CPU 협찬 대신에 메모리 세일. 아니 진짜 이번엔 4800 클럭 간다니까? 진짜 확실한 정보. 이번에 한 번에 다 따서 뽑아서 갚는다니까? 어때? 협찬 하나 대신에 램 하나.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 나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코어 i9 1850K는 인텔 공인대리점 인테겟 컴퍼니에서 협찬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인테겟 컴퍼니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협찬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8기가 2개 비다이램은 지갑시에 협찬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니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이번엔 4800 클럭 간다니까. 먼저 CPU 박스부터 살펴보죠. 앞면에는 누구나 아는 어벤져스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옆면에는 CPU 정보, 뒷면에는 CPU를 겉에서 볼 수 있게 투명으로 돼 있고 옆면에는 정품 스티커, 뒷면은 어벤져스, 아랫면은 그냥 간단한 정보들. CPU 박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1900K 박스랑 비교하면은 왠지 모르게 1900K 박스가 좀 더 스페셜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에 포장지만 이렇게 바뀐 것 같지만 1900K에 비해서 CPU 클럭이 0.1 클럭씩 내려가 있고요. 0.1 클럭 정도가 1900K보다 내려간 거는 아마도 어른들의 사정이겠죠. 혹시나 이 그림을 보고서 우와 어벤져스 게임이 들어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왼쪽에 게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고요. 게임도 넣어주지. 근데 그림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토르랑 헐크는 상당히 화가 나 있고 토르는 번개를 막 치는 것 같은데 전압을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 5기가가 안 되니까 헐크가 화가 난 건가? 혹시나 실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런 모양으로 밀봉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열어보죠. 전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까 1.25V에 5기가 정도만 먹었으면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종이가 한 장 또 들어가 있네요. 뒷면에는 이런 메시지. 나머지는 스티커가 겉에 붙어있는 간단한 설명서랑 뭐 이것도 예전에 1900K 할 때 봤던 종이, 그리고 CPU를 뺄 때는 종이를 들고 들어주고 열어서 CPU를 빼면 되겠죠. CPU를 빼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새거 막 뜯은 거거든요. 위쪽 방열판 부분에 약간의 자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는데 자국이 있어서 중고다 뭐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거도 똑같이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뒷부분에도 핀 자국이 있다 없다 이것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카메라가 아이고 가까이 되면 초점이 안 잡히는구나. 제가 지금 새거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주 약간은 테스트할 때 눌린 자국 같은 건 있어요. 아예 깨끗하게 자국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나 새거를 샀는데 자국이 조금 있어서 이거 중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자국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램을 살펴보죠. 인텔 하면 램오버, 램 오버클럭 하면 비다이램. 인텔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환상의 짝꿍이죠. 이번에 뽑은 거는 8기가짜리 2개 3200 클럭 CL14 비다이램. G스킬 립조스 램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방열판이 그다지 좋진 않을 텐데 이번에 보면 역시 이번에도 램 쪽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 부분이 붙어 있지 않고 붕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거는 2020년 6월달 제조품. 7월달 제조품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한 달 차이쯤이야. 4800이라는 클럭의 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CPU랑 램 두 가지인데 어떤 걸 에피타이저, 어떤 걸 메인 디쉬로 할까? 지갑시? 뭐로 할까? 그렇다면 테스트는 지난 시간에 협찬으로 보내준 조립이 조금 총체적 난국이긴 했지만 아무튼 잘 동작했던 본체가 있는데 이번에도 인텔 CPU 협찬이니까 본체 이걸로 영상 만들어야 되나? 아닌데? 난 그냥 여기 바로 연결해가지고 다 쥐어 짜내고 싶은데? 이거 영상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야. 협찬 영상의 의도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쥐어 짜내기 수율 테스트로 가죠. 어차피 CPU 0.1 클럭 차이 나는 거 윈도우 들어가서 시네벤치 점수 보여주고 터보 부스트 0.1 클럭 차이 나는 거 보여주고 뭐 그런 거는 이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전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1.2V에 5기가를 성공했으면 좋겠다. 무수한 응원의 요청 제 귓가에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원래 달려있던 1700K를 빼서 1700K 하니까 지난 영상이 꿀딱 생각나네. 아니야.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끼워줄 1850K.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1900K랑 비교를 하면 1900K는 1.31V에 5기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5기가는 되긴 했지만 1.3V가 계속 넘는 게 신경 쓰였는데 뭐 이 녀석이라면 당연히 1.2V 정도의 5기가가 되겠죠. 좋아. SP 얼마나 올려나? 130 정도만 나오면 놔주고 서멀은 그리핀 Z9를 이거 쓸까? 지금 보면 얘가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중간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다 짜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기름이 중간에 많이 나와서 이건 별론 것 같아요. 이 서멀 그리스 이렇게 짜주고 이거 1.2V에 5기가 성공하고 4800 클럭 램 성공하고 행복이 2배. 어때? 지갑시? 아니야. 그런 미래는 나한테 있지 않아. 세이프 부트 버튼으로 파워 온! 좋아, 뉴 CPU 인스톨. 역시 청조의 황금손. 자, 여러분은 이제 SP값 120이 넘는 10850K의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헐크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너도 SP값 57 나왔니? 아니지.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SP값에 현혹되면 안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1700K를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분명히 똑같은 SP80짜리였는데 1.28V에서 무려 1.38V 1V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어차피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CPU 50배수, 램 클럭은 4400, 램 타이밍은 자동으로 다 조여준 상태고 캐시는 47배수, 1.3V 세팅이 된 거죠. 일단 윈도우 부팅부터 해보죠. F10 누르고 엔터. 당연히 뭐 요 정도야 부팅이 될 거니까 그렇지. 일단 부팅되고 지금 시간은 일요일 오전 7시 23분. 링스 돌리기 딱 좋은 시간이죠.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 링스 바로 갑니다. 자, 뭐 1.3V는 뭐 아무렇지 않게 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다시 1.3이 모자르다고? 그럼 1.32 F10 누르고 엔터. 링스 런. 아무래도 이 녀석이 용산에 있다가 청주로 넘어오면서 CPU가 시차 적응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1.34V 링스 런.
이게 3열 순행에서는 1.35V 이상 넘어가면 링스를 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정도쯤에서는 그래도 돌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파란 화면이 뜨는 건 아니었고 그냥 화면이 멈춘 거니까 화면이 괜찮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온다고 해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녀석은 전자기계,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파고도 이세도를 넘어설 순 없어요. 아무튼 런, 저는 제 시스템을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무려 유부남의 한이 서려 있는 3열 순행 에디션, 이 녀석은 분명히 해낼 거란 말이죠. 자, 돌아가는 걸 감상해보죠. 감히 기계 주제 1.38 링스 런 돌아가나? 가나? 1.4? 링스 런 이렇게 극적으로 1.4V나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링스가 쭉. 여러분, 제가 아까 깜짝 놀라게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깜짝 놀래키려고 제가 다 이렇게 연기를 한 거죠. 10850K CPU는 무려 10코어, 굳이 5기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4.9기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능이 좋거든요. 0.1클럭 뭐 그 정도 차이 아무것도 아니죠. 4.9기가 1.3V F10 누르고 엔터. 어차피 이 녀석은 1900K가 아닌 1850K, 1900K랑 똑같이 나올 거라면 1850K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겠죠. 1.32 링스 런. 1.34 링스 런. 에이, 설마 1.36V에는 돌아가겠지. 링스 런. 그렇지. 어차피 이 녀석은 10850K 올코어 최대 터보가 48배수 제품이란 말이에요. 괜한 5기가 4.9기가 그런데 목매일 때보다는 깔끔하게 보장되는 4.8기가를 전압을 맞춰서 쓰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깔끔하게 1.3V에 들어가주겠죠. F10 누르고 엔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은 4.8기가까지가 딱 제격인 거죠. 그렇지, 어느 회사처럼 무너진 밸런스가 수요를 창출한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명 팀킬 방지. 링스 런. 그러면 1.32 링스 런. 나한테 일부러 이런 걸 주는 거겠지? 1.34 F10 누르고 엔터. 에이, 아니지. 1.34V에는 돌아가겠지? 그러면 47배수? 다운클럭해서 쓰면 여름이니까 뭐 다운클럭해서 시원하게 쓰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다운클럭 언더볼팅. 에이, 0.3클럭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10코어인데. 링스 런. 드디어 1분 넘었다. 오, 링스가 1분이 넘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47배수는 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링스 지플 값이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지플 값이라는 겁니다. 링스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지플 값이라는 게 원래 나오는 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1회차가 돌아가네요. 내 잔차. 일단 돌아가고 잔차가 흔들리는 거 보면 지금 최대 온도가 90도가 나왔으니까 다 종료하고 돌리면 돌아갈 것 같은데? 프로세스 다 종료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죠. 다시 한번 런. 역시 하드웨어 모니터를 끄고 돌리니까 지금 현재 5회차까지 잔타 흐트러짐 없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좀 더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1.28V 링스 런. 1.28V로도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내려보면 1.26V 링스 런. 잔차
여기서부터는 잔차가 틀어져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47배수가 1.28V에 안정화가 됐다는 건데, 근데 이상한데 이 녀석 원래 4.8기가가 올코어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서 1.32를 넣고 도전을 해보죠. 지금 1.32V에도 잔차가 흐트러지는데, 일단은 온도를 한번 봐보면 93도를 지금 찍고 있는 거 보면 더 이상은 전압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4.7기가는 1.28V, 4.8기가는 1.34V 정도의 완정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 어벤져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 이해했어요. 겉에 그림을 보면 중간을 기점으로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은 사람, 한쪽은 기계. 바로 이쪽이 CPU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기계 CPU를 샀는데 CPU에 전압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데도 통과를 못하니까 헐크가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제가 아무리 뽑기 운이 이렇게 없기로서니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전압이 높게 들어가는 제품을 주신 것 같아요. 방송을 진솔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압이 높게 들어가는 걸 일부러 보여드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조작 방송을 하면 안 되지. 저는 원래 잘 뽑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DC 4800 클럭을 성공할 램이 있죠. 근데 밤새더니 졸린데. 오, 바람 부는 거 봐. 태풍 오나 보다. 메인 DC 램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화난 헐크의 복수. 어제까지 했더라? 맞다. 4.7기가에 1.28V로 링스를 통과했었죠. 2020년 6월 주차. 방열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많이 이상하긴 하지만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많이들 구매하시는 립조스 램. 먼저 불량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먼저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램 정보를 봐보면 램에 대한 SPD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F7번을 눌러서 메인 화면에서도 두 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XMP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는 2133 클럭으로 잡히네요. 그렇다면 불량 테스트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XMP2를 적용해서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먼저 타이푼 버너로 램 정보를 한번 봐보면 8기가 B다이램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레이어 10레이어로 나오네? 레이어 같은 경우가 8레이어, 10레이어가 있는데 10레이어가 오버클럭에 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 립조스 모델은 8레이어로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10레이어로 바뀌었나봐요. 그렇지. 그래야 4800 클럭을 가지. 그리고 온도 센서도 확인을 해보면 역시 립조스 램답게 온도 센서도 달려있고요. 온도 센서가 달려있지만 방열판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먼저 3200 클럭 SMP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통과를 하는지 한번 보죠. 대략 17분 정도가 지났고 3회차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니까 원래는 10회차 다 돌려봐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스 초기화로 만들어주고 이 녀석은 과연 얼마까지 부팅이 될지 한번 보죠. 램 전압 같은 경우는 대략 1.55V 주고 램 타이밍은 191938540으로 다 풀어놓고 램 클럭은 얼마부터 해볼까? 4000? 인텔 10세대인데 4200? 아니야. 인텔 10세대 B다이는 기본적으로 4400부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부터 시도를 해볼게요. TM5 런. 일단 요게 2주기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그렇지. 일단 1회차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4800 클럭에 1.5V 정도면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죠. 제가 가진 8기가 램은 램 타이밍을 다 풀어도 4500 클럭부터는 절대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가능할지 한번 보죠. TM5 런. 왜죠? 아니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이 녀석 립조스는
램칩이랑 방열판이 다 있지가 않다는 거. 이럴 줄 알고 지난 시간에 사놨던 방열판이 남아 있으니까 작업을 해주기로 하죠. 잠깐만 기다려. 헐크,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지. 먼저 이 녀석을 뜯어내야 되니까 역시 이쪽 면은 너무 간단하게 그냥 바로 떨어져 나가고, 뭐 붙어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잘 떨어지네요. 근데 문제는 반대쪽인데 양면 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꽉 붙어있더라고요. 드라이기로 좀 데워서 살살 달래가면서 떼주기로 하죠. 이번에도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해서 살짝 데워주고, 수저를 가장자리에 넣어서 벌려서 뚫어내면 떨어져. 오, 이렇게. 역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또 쉽네.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립조스는 아예 방열판 없이 방열판 가격을 뺀 만큼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머지 조금씩 남은 끈끈한 거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있던 이 써멀 테이프를 떼서 찍어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좋아, 일단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뒷면을 봐도 끈끈한 거 없이 정확하게 제거가 됐죠. 끈끈한 게 최대한 없어야 열 전달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니까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네. 또 피봤네. 아니야, 괜찮아. 이게 무협지 같은 데서도 진짜 진정한 명검을 만들 때는 뭔가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명검을 제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진짜 제대로 된 램이 나오지 않을까. 립조스 블러드 에디션. 역시 너무나 쉽게 그냥 바로 분리가 되고 방열판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고요. 뒷면을 봐도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 그렇다면 방열판을 입혀주죠. 역시 이럴 줄 알고 4개를 사는 게 정답이었어. 이 램 방열판 같은 경우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이렇게 얇게 돼 있으니까 두꺼운 쪽에 램 모듈이 이렇게 붙어야겠죠. 여기에다가 램을 침이 맞닿는 곳을 아래로 보게 맞춰서 이렇게 얹어주고, 그 위에 써멀 패드 2장이 붙은 걸 덮어주고, 이렇게 2개 모두 방열판 교체가 다 끝났고, 집 쪽을 봐도 써멀 패드와 방열판이 완벽하게 결합이 돼 있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DDR4 램, 이게 실패한다면 더 이상 저는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방열판 교체했다고 램이 불량이 나진 않았겠지? 방열판 교체 전에는 실패했던 4500 클럭, 램 전압 1.5V, 아까 전에 실패했던 세팅과 아예 동일하거든요. DM5 런! 과연 방열판 교체로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오, 역시 지금 13분 정도가 지나서 3주기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는 1주기 5분도 되기 전에 에러가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 지금은 방열판을 교체해주니까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5도, 34도였는데 차이로 보면 1도, 2도 정도인데 램에 달려있는 온도 센서가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온도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립조스 기본 방열판인 상태에서는 뭐 제대로 된 온도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열판을 교체한 온도가 제대로 된 온도겠죠. 이로써 립조스 방열판은 다시 한번 정말 최악의 방열판이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역시 이래야지. 제가 오른쪽 중지를 부상까지 당해가면서 방열판을 교체를 했는데, 오, 명품 램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5000 클럭 가나? 그렇다면 4600 클럭? TM5 런! 아니야.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램 전압이 1.5V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고클럭을 하려면 1.6V까지 일단 줘봐야겠죠. 램 전압 1.6V, F10 누르고 엔터. TM5 런. 그치, 뭐 4800 클럭을 어차피 목표니까 최대 램 전압은 1.65까지 생각을 해주죠.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 아예 한 단계 올려서 4700으로 주고 램 전압까지 아예 올려서 1.65로 바로 가보죠. 그게 안 되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나의 블러드 에디션 갑니다. 1.7 F10 누르고 엔터. 램 전압이 1.7V긴 하지만 일단은 4700 클럭이 부팅이 됐어요. 이거 TM5 돌려도 되나? 어차피 램 온도는 지금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돌려보죠. 램 고장나면 안 되는데? 아니지. 어차피 목표는 4800 클럭. 뭐 이 정도는 거쳐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것도 뭔가 어디에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 그렇다면 범인은 너니?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던 1900K를 교체를 하면, 그렇지, 나의 블러드 에디션 립조스 램, 분명히 이 녀석은 4800 클럭이 들어가는 램인데 CPU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에 막혀가지고 지금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일리 있는데? 아 맞네, 역시 그런 거였지. 안 될 리가 없지. 그렇다면 무언가의 음모가 있던 10850K를 형 1900K로 교체를 해보면 당연히 4800 클럭이 되겠죠. 썸을 잘 발라주고 이거 또 기름 나오네. 그리핀 Z9 이거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기름 짠에다가 이거 다 썼는데? 이거 썸을 딴 회사 걸로 바꿔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썸을 더 이상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그리핀 Z9의 마지막인 것 같네요. 다시는 안 사야지. 원래 사용하던 1900K CPU를 사용한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파워 온. 역시 CPU를 교체하니까 제가 사용하던 원래 CPU SB80으로 돌아왔죠. 아까 전에 실패했던 1.6V의 4600 클럭 F10 누르고 엔터. 이걸로 시도를 해보죠. 바로 갑니다. TM5 런. 지금 30분 넘게 돌려보고 있는데 6회차까지 오류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CPU를 교체하기 전에는 동일 상황일 때 1회차 약간 넘어갔을 때 10분 넘었을 때 오류가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라는 것도 따로 진짜 있는 건가? 오호,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4700 클럭도 되는 거 아니야? 4700 클럭 1.6V에 4700 클럭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TM5? 아무래도 램 전압 1.6V로 4700 클럭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압을 조금 올려주기로 하죠. 4800 클럭까지 볼 거니까 1.65까지 일단 넣어보죠. TM5 런. CPU를 교체를 해도 4700 클럭이 안 되는구나. 기왕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4800 클럭 부팅이라도 한번 해보죠. 될 것 같은데 F10 누르고 엔터. 안 된다. 4800 클럭의 벽은 이렇게 높네요. 그렇다면 대략 메모리 타이밍을 다 풀었을 때는 4600 클럭이 이 녀석의 한계라고 나왔으니까, 그래 4800 클럭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실사용 세팅을 위해서 램 전압은 대략 1.5V 정도로 주고, 이 정도 전압에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램 타이밍을 조절해보고 올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편집을 하니까 잠깐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입니다. 램 전압 1.45V에서 에이펙스 보드 세부 램 타이밍 자동 입력을 사용해서 4500 클럭 CL17 스트레이트까지 안정화가 가능했어요. 오호호, 이 정도 전압의 CL17 스트레이트니까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압을 더 올려서 이번엔 램 전압 1.55V로 올리고 4600 클럭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4500 클럭 CL16까지 타이밍만 조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4600 클럭으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엔 램 타이밍 조절 후 4600 클럭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4800 클럭 부팅이라도 됐으면.
이제 저한테는 비다이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3200 클럭 CL14, 한쪽은 8기가 2개, 한쪽은 16기가 2개. 그렇다면 과연 8기가 2개와 16기가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의 램 클럭 3200과 4400 클럭의 차이를 봤습니다. 오, 다시 봐도 프레임 차이가 엄청나죠? 하지만 이건 램 클럭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차이니까 게임에 따라 영향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똑같은 리플레이 파일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업데이트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플레이 파일을 다시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테스트 8기가 2개와 16기가 2개 둘 다 램클럭 4400으로 맞추고 램클럭 4400끼리는 과연 어떤 차이가 날까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 세팅 3가지입니다. 첫 번째 8기가 2개 1차 램 타이밍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둔 상태, 뭐 대충 램클럭만 올려준 상태죠. 두 번째 8기가 2개 에이펙스 모드에 내장되어 있는 램 타이밍 프리셋으로 세부 램 타이밍을 조여준 상태. 세 번째 16기가 2개 1차 램 타이밍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둔 상태, 뭐 이것도 대충 램클럭만 올려준 상태고요. 그런데 링스를 돌려보고 신기했던 건 보통 세부 램 타이밍 중에 TFAW라는 세부 램 타이밍 값을 16으로 조여야 지플 값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16기가 2개는 모든 램 타이밍이 오토로 풀려 있고 TFAW 값도 47인데 지플 값이 520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오, 이게 신기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아이다 64를 돌려봤어요. 세부 램 타이밍 세팅을 해준 게 읽기, 쓰기, 레이턴시 벤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보면 16기가 2개 읽기, 쓰기 값이 높고 8기가 2개는 레이턴시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팅으로 램 클럭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구간 중 그래픽 로드율이 제일 낮아지고 프레임이 떨어지는 램 병목 구간 2분 동안 프레임 측정을 해봤어요. 결과를 보면 세부 램 타이밍 세팅해준 게 프레임이 잘 나온 건 뭐 이건 예상했는데 오토로 대충 램 클럭만 올려준 두 개의 결과는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예상하기로는 둘 다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16기가 2개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훨씬 좋게 나옵니다. 예전에 구글링 하다가 잠시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6기가 2개의 결과가 훨씬 좋아요. 이유를 알고 싶은데 저는 이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이유는 알 수가 없고 혹시나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배워야지.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궁금해진 저는 그렇다면 에이펙스 보드에서 세부 램 타이밍 자동 입력을 사용해준 것과 프렌조이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세부 램 타이밍을 더 꽉 조인 세팅은 게임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테스트도 해봤어요. 먼저 링스를 돌려봤습니다. 지플 값은 대략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세부 램 타이밍을 눈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보이는 숫자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아이다 64를 돌려봤어요. 레이턴시에는 변함이 없고 읽기, 쓰기가 아주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는 어떨까? 배틀그라운드 램 병목 구간을 2분 동안 돌려봤어요. 결과를 보면 평균 하위 1% 프레임 두 가지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세부 램 타이밍 에이펙스 보드 자동 입력과 더 꽉 조여준 세팅 차이는 게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상으로는 많이 내려갈 것 같았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램클럭 고수들이 사용하는 1T, 2T, TXP, PPD 세팅에 대해서도 테스트해봤어요. 아이다 64 결과로 보면 1T 세팅이 램 읽기 값이 올라가고 TXP, PPD 세팅을 해주면 레이턴시 값이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게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봤습니다. 역시 배틀그라운드 램 병목 구간 2분, 평균 하위 1% 프레임 뭐 별로 차이가 없네요. 대충 예상하기로는 레이턴시가 좋아지면 게임에서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의외로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해본 결과대로 정리를 해보면 세부 램 타이밍을 어느 정도 조여주면 게임 프레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세부 램 타이밍을 끝까지 더 조여준다고 해서 숫자 이외 게임에서의 의미는 오차 범위 이내로 거의 없다. 세부 램 타이밍을 만지지 않고 대충 클럭만 올려준 상태에서는 16기가 2개의 게임 성능이 더 좋다. 이것은 아마 단면 램과 양면 램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고 예상하는데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